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래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제가 느끼는 이런 행복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교사로서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과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고 지각하는 몇 명의 아이들,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책임에 들어가겠네요. 아이들 싸움이 학부모 싸움으로 번진다. 이거는 별도로 두겠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깊어진 감정의 골, 이게 주로 무엇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나요? 욕이나 싸움이나 따돌림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존중에. 두 아이가 지속적으로 싸운다. 얘는 전생이 왼수였나? 왜 이렇게 싸워? 네. 흥미없어하는 아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느끼는 좌절감, 무력감이 가장 힘들었다. 이제 이거는 요 세 가지 외에 어떤 학습과 관련된 치료나 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도움 받기를 거부한다. 또 학부모 문제니까 따로 학급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칙의 이행을 교사가 지시했을 때 반항한다. 지각, 숙제, 청소. 이거는 정확하게 책임과 관련이 있네요. ADHD 아이와의 갈등. 이것도 뭐 여기는 어떤 좀 심리적으로 좀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딴짓. 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누구 문제? 학생과 교사에서 학생 규칙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봤어요. 그럼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되나요? 교사의 책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6교시 내내 시험 공부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도를 빼느라 얘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딴짓은 그냥 이해해줘도 되겠다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딴짓.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이해가 됐으면 괜찮은데 근데 선생님이 야 길동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확 화를 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요? 감정.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니? 이러면 또 누구 문제로 가요? 교사. 근데 얘가 태도가 아주 안 좋아요. 책상 오면 빵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나와 이러면 교사와 학생 문제. 너무 사소한 문제였거든요. 딴짓이라는. 근데 그것을 제가 감정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을 때 힘겨루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규칙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해결하기 쉬울까요? 여기가 쉬울까요? 여기가 쉬울까요? 규칙이 제일 쉬워요. 네, 근데 문제는 규칙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단순 규칙 문제가 아니라 깊은 감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 감정이 이미 접촉사고에 자빠지고 욕먹고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별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의 감정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생의 감정은 또 다른 깊은 통찰과 깊은 문제 해결로 인도하기도 하죠. 문제 관찰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소유를 구분할 수 있는 관찰력이 있으면 문제를 보면 돼요. 길동이는 무례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렸는데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였냐면 길동이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창룡 선생님께서 늦으셨어요. 제가 선생님 왜 맨날 늦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창룡 선생님이 할 말이 있죠. 맨날이라뇨. 그래요, 안 그래요? 저 3주 전에 2번 늦었고요.
한 달 전에 한 번 늦었어요. 근데 맨날이라뇨.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나요? 나쁜 사람 몰아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의 판단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오늘 10분 늦었구나. 이건 뭡니까? 그 아이의 창룡쌤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판단을 하게 될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반발을 하게 되죠. 진혁이는 매우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 하나도 안 훌륭한데. 하나도 안 훌륭한데? 아니야, 너 되게 훌륭해. 내가 볼 때 정말 훌륭해. 이러면 아니거든요 라고 직접 얘기하기 그렇기 때문에 사고 한번 쳐주는 거예요. 사고 한번 쳐주고, 선생님 나 너 되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실망이야. 그러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야 저를 제대로 보시네. 판단은 부정적 판단도 문제가 되지만 긍정적 판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판단을 하면 부정적 판단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면 교사와 학생의 감정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엇을 본다고요? 행동을 봅니다. 내 판단, 이 행동으로 인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행동에 나오는 감정을 살펴봐요. 표정이 어둡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 놀라고 또는 당황하고 또 억울하고 뭐 그런 감정일 수 있겠죠. 그렇죠?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지루함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을 그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드러난 행동을 보고서 감정을 읽기 위한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문제 학생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 이내에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면 큰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내가 1년 동안 다 변화시키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내가 아이들에게 더 잘 다가가고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그냥 어떤 심리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에서 오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행복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행복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탁월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행복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바랍니다.